원인을 해결하느냐 아니면 증상을 해결하느냐. 증상을 해결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백혈구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시적인 증상은 완화되지만 우리가 원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증상만 완화될 뿐 병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서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백혈구를 강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세포 재생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은 결코 힘든 질병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린 나이에도 발병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발병이 되는 질병인데 이게 우리가 자가 면역증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우리의 백혈구가 우리의 관절세포를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이 백혈구가 우리의 관절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관절세포에 있을 때 바이러스가 있을 때 우리 백혈구가 우리 관절세포를 공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독소예요. 독소. 세 번째는 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관절세포에 있으면 우리 백혈구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힘든 점은 뭐냐면은 이 백혈구가 강하면은 이렇게 병든 우리 관절세포를 공격해서 그 안에 있는 공격당해야 되는 원인들, 독소나 균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빨리 다시 새로운 관절세포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백혈구가 약하고 우리 몸에서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백혈을 강하게 하고 또 우리 몸에서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백혈구가 우리의 관절을 계속 공격하면 아파요. 그리고 퉁퉁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뻣뻣해지고 나중에 이게 계속 우리 백혈구가 오랜 시간 동안 공격하게 된다면 염증이 계속 심해져서 나중에는 뼈가 뒤틀려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손가락이나 무릎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판막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판막과 비슷한 구조인 연골들 그리고 관절로 연골의 구조로 된 우리 기관지들 이러한 모든 곳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면은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질병의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해결하느냐 아니면 증상을 해결하느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증상을 해결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백혈구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저하시키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일시적인 증상은 완화되지만 우리가 원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증상만 완화될 뿐 병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서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백혈구를 강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세포 재생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백혈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백혈구의 능력을 감화시킨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골수의 약화입니다. 우리가 골수가 약하면은 혈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없어요. 골수가 약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골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골수는 뼈에 있어요. 뼈가 약하면은 골수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뼈를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칼슘입니다. 우리 몸에 살아있는 칼슘이 있으면은 뼈는 단단해져요. 이 살아있는 칼슘이 많은 음식군은 생씨앗과 생채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골, 마른 멸치, 또 우유 이러한 곳에 있는 칼슘들은 죽은 칼슘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살리고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작용을 합니다. 참 재밌는 논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한테 칼슘 정제를 줘봤어요. 사골이나 마른 멸치나
우유에 있는 칼슘과 똑같은 산화칼슘이에요. 그 칼슘을 먹은 노인들이 뼈의 골밀도는 올라갔는데 골절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 몸에서 골밀도가 올라가면은 골절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뼈가 너무 잘 부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석회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뼈를 튼튼하고 우리의 골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칼슘, 즉 생채소와 생씨앗을 대량 공급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세포 재생 능력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세포의 재생 능력을 살리는 것은 우리 몸에서 흉선이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흉선은 우리 몸에서 백혈구를 교육시키고 우리의 몸에 호르몬을 내보내서 우리의 세포의 재생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선을 우리가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흉선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활성산소, 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흉선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흉선을 강화시키려면은 흉선이 강화될 수 있는 영양이 필요한데 그 영양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우리 흉선이 세포를 재생시키는 원리나 우리 씨앗이 세포를 재생시키는 원리나 같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으로부터 점점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서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까지 커집니다. 이게 바로 세포 재생이에요. 우리 씨앗이 가지고 있는 영양이 바로 비타민 B군이고 비타민 B군 때문에 씨앗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비타민 B군을 우리가 먹고 준다면은 흉선이 똑같이 세포 재생에 쓸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B군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바로 씨앗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바로 채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낫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백혈구를 강화시키고 세포 재생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채소와 생씨앗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몸에서 생채소와 생씨앗을 많이 먹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독소를 내몰아주고 동시에 그 영양이 대량 공급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고 백혈구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은 결코 힘든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상담을 받으시고 빨리 입소를 하셔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